제가 41살이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분과 만난 지 3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희는 서로를 너무나 사랑했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분은 당시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계셨고 저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주변에서 모두 부러워할 만한 커플이었죠. 사연 곧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웨딩홀도 예약했고 청첩장도 준비했어요. 드레스도 맞췄고 신혼집까지 구해놨습니다. 정말 모든 게 완벽했거든요. 그런데 결혼식을 딱 한 달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그분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회사 일이 바쁘신가 보다 했죠. 하지만 이틀, 사흘이 지나도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집에도 없었어요. 회사에 전화해보니 무단 결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분 집에 직접 가봤는데 집주인이 말하더라고요. 벌써 일주일 전에 짐을 모두 빼고 나갔다고. 보증금도 포기하고 말이에요.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결혼을 약속했는데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결혼이 취소됐다고 말하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모두가 놀라워했고 저를 걱정해줬지만 그 순간의 수치심과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아왔어요. 아이는 입양으로 키웠고 그 아이가 바로 제 아들 준호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준호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제가 혼자 키운 아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예비 며느리 은지 씨도 참 좋은 아이더라고요.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성격도 활발하고 밝아요. 준호랑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습니다. 양가 상견례를 하자고 해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정장도 새로 맞췄고 머리도 단정하게 했습니다. 상대방 부모님께 좋은 인상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상견례 장소는 시내 유명한 한정식집으로 정했어요. 준호가 미리 예약을 해뒀더라고요. 저희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상대방 부모님이 오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은지 씨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중년 여성분이 들어오셨죠. 아마 은지 씨 어머님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들어온 남성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그 사람이었어요. 결혼식 한 달 전에 저를 버리고 사라진 바로 그 사람.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주름도 늘었지만 그 눈빛만은 똑같더라고요. 그분도 저를 알아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준호가 이상하다는 듯이 물어봤어요. 어머니 왜 그러시냐고. 은지 씨도 아버지께 괜찮으시냐고 묻더라고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은 상견례 자리고 우리 아이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준호 어머니입니다. 그분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시더라고요. 은지 아버지 강민수입니다. 강민수. 20년 만에 듣는 그 이름이었습니다. 상견례는 그야말로 고문 같았어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지만 속으로는 온갖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강민수 씨 부인은 참 좋은 분이더라고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은지를 잘 키우신 게 눈에 보였어요. 그분은 우리 사이의 묘한 기류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행복해했어요. 양쪽 부모님이 서로 잘 맞는 것 같다면서 기뻐하더라고요. 얼마나 순진한지 몰라요. 식사 중간중간 강민수 씨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노인지 당황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분도 계속 불편해하시는 게 보였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신다고. 괜찮으시냐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0년 전의 기억들이 하나하나 되살아나더라고요. 그때의 배신감, 수치심, 절망감이 다시 밀려왔어요. 며칠 후에 강민수 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요.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 때문에라도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어요. 그분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20년의 세월이 많이 늙게 했지만 여전히 그때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미안하다고.
20년 전 일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랬냐고,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냐고요. 그분의 대답을 듣고 나서 더욱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때 회사에서 큰 사기를 당해서 모든 걸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피해를 주기 싫어서 혼자 떠났다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더 함께 해야 하는 게 연인 아닌가요? 혼자서 결정해서 떠나는 게 배려라고 생각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분은 할 말이 없어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분께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때문에 예의는 지키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다고요. 아이들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예식장 예약부터 신혼집 구하기까지 양가가 함께 해야 할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강민수 씨와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제 나름의 복수 계획을요. 먼저 강민수 씨의 현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럭저럭 살만은 하지만 예전처럼 여유롭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결혼 비용을 얘기할 때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저희 쪽에서 예식장과 신혼집 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고요. 강민수 씨는 당황하면서 그럴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아들 결혼인데 엄마가 해주고 싶다고. 대신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식 주례를 제가 선택하겠다고요. 그리고 선택한 주례가 바로 20년 전 저희 결혼식 주례를 맡기로 했던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은 아직도 현역으로 계시더라고요. 목사님께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20년 전 그 일에 대해서요. 목사님도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당황스러우셨는지 모른다고 하시면서요. 결혼식 날이 됐어요. 강민수 씨는 주례 목사님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정말 그분이 나오신 거예요. 주례사 중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사랑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내는 것이라고. 혼자서 결정하고 도망가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 순간 강민수 씨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옆에 있던 부인이 괜찮으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에서도 제가 준비한 깜짝 선물이 있었어요. 신랑 신부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사진을 영상으로 만든 건데요. 그 중에 제가 젊을 때 사진들도 몇 장 넣어뒀어요. 41살 때 웨딩드레스를 입고 찍었던 사진도요. 물론 강민수 씨와 함께 찍은 건 하나도 없었지만 그 시절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영상을 보는 강민수 씨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으셨을 거예요. 피로연이 끝나고 강민수 씨가 다가왔어요. 오늘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익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60대의 복수라고요. 젊을 때처럼 울고불고 하는 게 아니라 품격 있게 상대방이 스스로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강민수 씨는 할 말을 잃으셨어요. 정말 잘못했다고 평생 후회하며 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됐다고 생각했어요. 20년간 쌓인 마음의 응어리가 깨끗하게 풀린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으로 강민수 씨께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사돈으로 지내자고요. 과거는 과거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분도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통쾌한 복수였어요. 누구도 다치지 않았고 아이들도 행복하게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음의 짐을 덜었고요. 여러분, 복수라는 게 꼭 상대방을 망가뜨리는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자신의 품격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복수가 될 수 있답니다.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60대가 되어서야 진정한 복수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